가정 쉐마 운동 우리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명회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미나는 아니고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유튜브에도 지금 34명, 우리 줌으로도 지금 17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인사를 드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 오신 분들이 또 우리 가정 쉐마의 이 운동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정이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 전체를 이끌어 주실 우리 박주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샬롬. 네,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아래 위로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줌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좀 저희가 소거는 해놓겠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도 이제 소거를 해주시면 나중에 소통을 할 때 오디오를 열어서 소통을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 쉐마가 뭘까? 우리가 이제 좀 교회에서 쉐마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쉐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좀 쉐마를 좀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쉐마 학당이 있었고, 그래서 좀 낯선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 교회에서 하던 거는 쉐마 학당이라는 형태로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신청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냥 쉐마는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언택트 모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좋은 이 모임의 장소, 그리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는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쉐마로 그러면 해보자. 가정 쉐마라는 거는 전체가,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쉐마가 되도록 해서 가정 안에서도 이 쉐마 운동을 하자는 것이 지금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 자체는 나중에 이제 우리 박주철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 총 파트를 4파트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렌지 예배를 넘어 가정 쉐마, 이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How to 가정 쉐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쉐마 세미나 안내와 방향,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쉐마에 대한 Q&A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진행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는 우리 박주철 목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오렌지 예배를 넘어 가정 쉐마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오렌지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드리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렌지 예배도 지금 우리가 사실 좀 익숙치가 않은데, 또 뭡니까, 이 가정 쉐마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오렌지 예배와 가정 쉐마는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오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의미는 비슷하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렌지는 이제 제가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때마다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렌지라는 색깔의 의미가 좀 있는데 성막에 있는 노란색, 성막에 있는 등불 색깔 노란색과 가정의 사랑이라는 빨간색이 합쳐져서 오렌지의 시너지를 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신앙 에너지, 가정에 있는 사랑 에너지를 모아서 오렌지 영향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오렌지 예배의 예배의 방향성이었어요. 오렌지 예배는 사실 오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사실은 조금 이 부분 지금 가정 쉐마로 가는 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새롭게 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렌지 예배를 못 드리셨던 분들도 이게 뭐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 가정 쉐마로 간다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기보다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언택트 모임을 가정에서 가정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 오렌지 예배는 본 예배의 설교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죠.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와, 그리고 부서의 설교, 그리고 가정 예배로 나가는 모든 본문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아마 그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냥 계속하게 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어찌됐든 코로나 덕분에 오렌지 예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님이 다른 말씀을 받다 보니까 말씀의 대화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렌지 예배, 오렌지 싱크라는 이런 교육 철학이, 기독교 교육 철학이 나왔고, 그걸 합쳐보자는 게 오렌지 예배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쉐마는 어떻게 하느냐면, 쉐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쉐마도 똑같이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현장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똑같이 교회에 있는 본예배 설교와 부서에 있는 설교와 지금 가정으로 가는 예배가 같은 말씀으로 일치될 수 있게끔 만드는 똑같은 움직임이 쉐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렌지와 쉐마는 뭐가 다르냐면, 쉐마는요 가정이 직접 이끄는 겁니다. 좀 더 가정이 직접 이끄는 데에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렌지는 좀 교회가 좀 주축이 돼서 교회가 나가는 동력이 더 컸고, 가정들은 좀 따라오는 그런 역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 쉐마는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멘토링 해드리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지 모니터링 해드리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가정 자체가 말씀을 연구하고 대화하는 데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비슷한데 이 무게감이 오렌지 예배는 좀 교회에 더 있었고, 오렌지 예배는 교회에 더 있었고, 지금 이 쉐마, 가정 쉐마라는 거는 가정에 더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렌지 예배에서 지금 가정 쉐마로 가는 건 담임 목사님의 의지도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쉐마 학당을 제가 해보잖아요. 이제 박 목사님도 이제 쉐마 학당을 해보셨는데, 쉐마 학당 할 때 목사님 다들 하신 분들의 반응들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일단 많이는 참여는 못하셨지만 오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꽤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가정 안의 변화를 맛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좀 들어오신 가정 중에는 김정겸 집사님, 김정겸 부장님 가정에 그런 저는 그 작은 변화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 따님과의 그 매주 전쟁을 치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래도 1시간 동안 말씀 가지고 대화할 때 막 뭐 딸은 도망가고 싶지만 붙들어 놓고 이게 하는데, 그게 진짜 6개월, 1년 이상 갈 때 그 안에 안정감이 생기면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꼭 그 막내딸이 커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다른 가정 안에서도 봤고,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만족이 있었고 또 열매를 보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어려워요. 이게 안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방법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놓고 같이 가족들이 놓고 대화해보고 연구해보고 같이 학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하는 쉐마 학당을 이끌어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다가 6개월 한 학기를 씨름하고 두 번째 학기 할 때는 전부 대부분의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냐면 쉐마를 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대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듣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피드백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쉐마 학당이 주일학교 부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쉐마 학당 시간이 안 되고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지를 못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너무 좀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쉐마 학당을 온 교회 운동으로 전 가정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이끌어 주셔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이제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을 놓고 직접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틀은 기억하세요. 이 삼각구도의 틀, 마치 이제 삼위일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본 예배 설교와 부서 설교와 가정 예배가 일치돼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매주는 아니고요. 이제 박 목사님이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실 텐데, 매주는 아니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렇게 매달 첫 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를 그렇게 연결해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간은 쉐마에 대한 교재가 각 가정별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들이 그것을 실행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챙기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요 정도 일단 오렌지 예배에서 쉐마로 넘어오는 건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네. 네, 줌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오디오는 좀 꺼놓을게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Q&A 시간을 가질 때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요 정도고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우리 다음 파트는 박 목사님께서 우리 파트 2 How to 가정 쉐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How to 가정 쉐마. 참고로 여기는 김우성 목사님 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둘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특별한 시간,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일단 출발입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 정해놓은 시간, 뭐 정해놓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정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 속에서 관계 맺는 건 눈을 마주치고 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 근데 그 이제 대화의 소재가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쉐마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문화, 운동, 호흡같이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How to 쉐마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우선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끊기고 쭉 한번 가버리라. 이게 저는 제가 어떤 방법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첫째 주는 매월 첫째 주는 우리 했던 오렌지 예배처럼 담임 목사님 작년 예배 말씀,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부서 말씀, 그리고 쉐마 본문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쉐마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첫째 주는 정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 2주, 3주, 4주 혹은 5주가 되는 나머지 주에는 저희가 쉐마 자체 본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뭐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시작할 때 좋은 방법은 잘
만들어진 교재를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는 정식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제공해드리고 교재 안에 본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7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워밍업 그리고 이제 좀 적응하는 시간, 발 담그기, 맛보기 시간 해가지고 작은 페이퍼를 만들어 드리면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조금은 간소한 스타일로 이 처음이니까 어색하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르익은 다음에 8월 달부터는 부모님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필요한 대로 비정기적으로 부모님들의 어떤 도움의 요청을 받아서 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미리 예습을 시켜드릴 수도 있는 거죠. 예습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피드백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느끼셔서 중도에 또 포기하거나 또 미리 시작 못하는 분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항상 부서 교육자님들하고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부서 교육자님들하고 교제하시면서 도움 요청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저희 이제 두 사람이 또 대표로 또 있으니까 저희 두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때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호흡하듯이 우리 일생에 한번 이 삶의 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가면 좋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충격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8월 달에 원래 이제 부흥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좀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이찬수 목사님 오십니다. 선두교 파격적인 강사 섭외인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에 떠다니는 것 중에 쉐마랑 관련된 게 1분짜리 3분짜리가 있어요.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쉐마가 그거잖아요.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걸어 다니든지 항상 주님 말씀을 부모님이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문솔지에다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그 이마에 미간에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붙여 있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에 666이 그 자리에 붙는다는 되게 충격적인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약간 좀 자극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삶에 계속 가야 되는 우리 가정의 신앙운동의 동력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빠져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사단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사실은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춘기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춘기 자녀가 지난 부모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어제까지 대화가 되던 애가 다음날 대화가 안 돼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춘기가 심하게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마음을 닫았는지 아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호르몬 작용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작용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냥 좀 내버려 두고 좀 시간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말씀의 대화, 믿음의 대화를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가족들하고 살아가고 있고 밥을 해서 먹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과 삶을 같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동력이 가장들이 벌어오는 돈이 동력이 돼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엔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엔진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갈 때
상황은 바뀌고 현상은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이 동력은 엔진은 사라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렌지 예배 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렌지 예배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 오신 그 김대진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설교도 해주시고 그 오렌지 싱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각 가정들이 이걸 프로그램으로 여겨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라는 게 질문이 아니라 온 성도가 그냥 다 같이 자녀를 보는 마음,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방향, 함께 대화해 나가는 관계들의 방향이 달라질 때 비로소 오렌지 싱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쉐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쉐마도 프로그램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영역이었겠죠. 이렇게 서로 말씀의 대화, 믿음의 대화하면서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런데 대부분 우리 대화에는 그냥 주변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족들이 살아갈 때 뭐 수많은 결정들, 궁금한 일들이 생길 때 말씀이 중심이 안 되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냥 자꾸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합리론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설교도 했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주의자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운동에 동참하면 나는 가족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가족들끼리만 하는 것이 쉐마가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세미나 하게 되거든요. 이 세미나에 대해서 우리 또 박 목사님 또 설명 또 해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또 유명한 강사분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세미나 강사로 초대해서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본당에서도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본당에서도 자리를 갖고, 또 그게 여의치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7월 한 달 주일이 4번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지금 이제 사실 모이기가 힘들고 우리가 소그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주일 오후 시간, 여러분들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고 대구로 가신 다음에 식사하시고 조금 쉬시고 다시 오실 수 있는 시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주일 오후 4번을 여러분을 좀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가정으로 또 그 영상을 송출해 드릴 때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쉐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함께 좀 나눠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7월 4주일 4번의 주일, 7월 5, 12, 19, 26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열린다는 것. 자, 강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쟁쟁한 분들 오셨습니다. 이분은 박현숙 간사님, 또 목사님의 아내셔서 사모님이라고도 불리고요. 부모가 저희 이제 이 첫째 주 주제는 좀 부모님들이 자신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그래서 부모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정 사역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선교단체 간사님도 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현재 많이 하시는 거는 좋은 가정 TV라고, 여러분들 이거 끝나가면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가정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이분들도 운영하고 계세요. 나이가 이분들도 50대 중후반이 넘어가시는 분인데, 이 시대에 맞게 코로나 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를 모두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정사역에
잔잔한 카리스마가 있는 강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자녀 셋을 기른 노하우와 실제적인 열매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꼭 이분 첫 번째 우선 강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분 통해서 나머지 2, 3, 4주 내가 오리라 안 오리라 결정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제가 좀 무식한 아마 들으시면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저는 어차피 와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오실 거고, 이분들은 이분은요 충북 영동에서 오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둘째 주는요 쉐마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잠깐 영상 보여드렸던 과천 약수교회. 뭐 쉐마는 원래부터 유명했지만 쉐마를 교회 현장 속에 도입해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정착시켜서 쉐마 시켜버린 교회는 우리나라 유일한 교회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죠.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까지 모두가 쉐마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쉐마를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로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설동주 약속의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실 건데요. 이분이 2014년도에 딱 이때였습니다. 6월 달에 오셨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가 쉐마를 처음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듣고 또 학부모 간증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큰 열매가 있었던 간증, 감동적인 간증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셋째 주입니다. 좀 낯선 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수소문 하다가 좋은 분과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권문정 소장님. 주제는 이제 소통, 하부르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대인 그 대화법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 한국이 좋은 거는 다 세상의 것들 다 끌어들이는 앞선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르타가 좋다더라 하면서 이게 10년, 20년 사이에 한국에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지금 이걸 잘 써먹는 데가 어디냐면요, 강남의 학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학에 보통 논술이나 아무튼 대학 가는데 제일 중요한 자소서를 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제일 고액 과외하고 고액 수업을 받는 게 하부르타예요. 약간 네. 우리 애들도 강남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강남 시장 근처 거북시장 선두교에서 예, 이제 그런 실제적인 부분도 다루고, 근데 하부르타가 역시 기법이 아니고 단순히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뭔가 점수를 얻어내게 있는 과정이 아니라 교제하고 인격을 성장시키고 개발하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역시 어떤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이거 문화인 것이죠. 예, 그런 식의 그 하부르타의 기본과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관계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마 입시 얘기도 조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이번엔 이제 하부르타 문화협회 이사시고 아이생각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고 부천에 또 새생명교회라는 곳에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좋은 믿음의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기대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좀 연륜이 있어 보이시죠? 한성열 교수님, 예,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과천 약수교회가 쉐마 컨퍼런스를 매년 해요. 전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3박 4일 동안 저 사랑에게 완성 수양관에서 하는데 수백 명이 오시는데 그때 고정 강사세요. 설동주 목사님과 이분이 고정 강사로 늘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쉐마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제 쉐마에 대한 얘기와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구수하면서 재밌게 아주 강의를 잘하십니다. 얼굴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데 정말 강의를 재밌게 잘하십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국제 컨퍼런스나 이런 건데 항상 강사로 초빙되시는 분. 근데 설동주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이 쉐마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당연히 쉐마 하면은 너무 딱딱하겠다. 이게 실제적인 부분에 전달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연결을 맺은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기대하시고 네 번째 그 마지막 주를 이분이 또
장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기억하시고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용기 내서 오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우리 저희가 최대한 음향과 모든 그 영상 시스템을 잘 동원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귀에 잘 꽂히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너무 좋죠. 네, 아마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런 세미나를 듣고 나면 막 진짜 우리의 멘탈이 막 다 바뀔 것 같고 코로나 물러가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고요. 진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언택트 세미나를 할 거라고 뭐 저희가 알았을까요, 목사님? 진짜 지금도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유튜브 실시간도 들어오시고 줌으로도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모이는 게 물론 완벽하게 더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해보니까 모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실시간과 줌으로 하는 동시 방송 소통을 이 세미나 때도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4시부터 해서 오후 4시부터 해서 5시 반 뭐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자녀가 어린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영유아 유치 초등 1부, 2부까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부담이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 실시간으로 그리고 줌으로 함께 소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주일 예배도 지금 거리두기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좀 채비를 하셔가지고 4시 전까지 우리가 오셔서 다시 교회로 오셔서 현장에서 거리두기를 한 상태로 좀 모임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요거는요 주일학교만 해당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주일학교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인들이 쉐마를 회복해야 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두교회야, 우리에게 그렇게 쉐마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쉐마에 동참하고 말씀, 그냥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주어져 있는 말씀 읽기랑은 또 달라요. 쉐마 내용을 보면 말씀에 대한 물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대화 나눴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이제 지금 여기 이수호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해외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쉐마가 가능한 겁니다. 그쵸? 시공간을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초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줌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음소거를 해놓은 거는 이제 곧 음소거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좀 닫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질 텐데 Q&A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지금 불안감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나라가 이렇게 힘을 써도 온 세계의 그냥 의료진들과 과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도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회복되면 이제 회복되는 대로 우리가 원래대로 가면 일상대로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쵸? 그리고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오신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들었던 내용을 두 사람에게만 얘기해 주세요. 두 사람에게만. 두 사람에게 오늘 반 목사님 해주셨던 얘기, 제가 드렸던 말씀,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잘 듣고 정리하신 다음에 두 사람한테 말하면 내게 됩니다. 아시죠? 보통 말로 꺼내면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 꺼내지 않고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또 목장의 식구들 또 전화 통화하게 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한 두 사람에게만 이 얘기를 해도 이건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숙제로 두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0여 명이 되시거든요. 100여 명 되신 분들이 두 명에게만 전하면 300명, 4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움직임이지만 버터플라이 이펙트 아시죠? 날갯짓이 이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는 이 토네이도를 만들어낸다는 엄청난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는 더 큰 움직임이 되어서 소통하고 또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 네 번째 파트는요, 네. 네 번째 파트는, 네, 가정 쉐마 Q&A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줌으로, 지금 계신 분들 오디오를 풀어드릴게요. 네. 네, 이제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렸는데,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유튜브로도 나갈 거고 여러분들끼리도 잘 들리실 건데, 이제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물음이 나왔어요. 네, 자녀의 연령별 가정 쉐마 방법이 있을까? 자녀의 연령별 가정 쉐마가 있을까라고 물으셨어요. 목사님, 요거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일단은 연령별로 좀 세분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각 단계별로 뭐 영유아, 유치부 완전히 세분화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아무튼 낮은 연령대 뭐 또 좀 높은 연령대 최대한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구분하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교재 질문이 있다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풀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제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그 시험화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느끼실 텐데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잘하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어렵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요 어느새 입이 풀리면서 이상하게 이게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잘 알아먹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요. 그리고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예, 되는 만큼만 교제하시고 막 우리가 지금 문제집을 풀듯이 이거를 1번부터 끝까지 내가 오늘 다 해서 어떻게든 머릿속에 다 집어넣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대화가 된다는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바람을 가지면 충분히 즐겁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재를 보니까 우리가 쉐마에 있는 교재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쉐마의 교재 보면 어린이용이 있고 청소년용이 있어요. 그럼 일단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그 쉐마를 어떻게 읽을 건지에 대한 조금의 가이드는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런 모임을 지금은 이제 전 우리 그 대상으로 했지만 부서별로 세분화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도움을 얻으시고 대화를 해 나가시고 또 이제 하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뭐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 네 얼마든지 지금 이제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몇 분 정도로 이렇게 잡고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까요? 네. 예, 일단 그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1시간 잡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뭐 40분에서 1시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교재 안에 각각의 그 질문과 각 파트의 그 시간까지 적혀 있어요.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가이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다. 요건 조금 깊게 들어간다 해서 뭐 어떤 거는 10분을 줄 수도 있고요. 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어떨 때는 지나가는 식으로 1분짜리 네, 이런 식으로 그 교재 안에 그런 세분화된 부분까지도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재가 이제 저희가 7월 달에는 이제 8월 달 교재를 쓰기 위한 전 단계로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보시고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고 거기 저희가 시간도 쓰고 대화의 어떤 문제와 답도 써드려서 대화를 해 나가시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뭐 이제 원활한 대화가 되겠다라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 가셔야 됩니다. 그 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부모님의 마음이 기도하시고 가족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대화. 이게 그 일반 대화가 아니고 말씀의 대화니까요. 말씀 가지고 대화해야 되겠다라는 걸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7월 세미나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그 부모가 빠지고 애들만 이렇게 참석할 경우에는 뭐 교회에서 대책이 있나요 혹시? 집사님 어떻게 해요? 부모가 부모가 안 믿는 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뭐 출장으로 아니면은 뭐 교회에 이제 갑자기 빠질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빠졌을 때 네네.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혼자서는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교회에서 뭐 대책이 네네네. 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쉐마를 돕는 팀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이 쉐마가 안 되는 상황일 때 저희가 이런 형태로 이런 언택트 하는 형태로 줌을 이용하든 소통을 하든 해서 그렇게 말씀의 대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 부서에 접수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자녀들 중에 이제 부서에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구에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저희들에게 전달될 거고 그럼 저희들이 그 자녀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말씀의 대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완전히 뭐 확정해서 지금 다 준비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수교회 쉐마 현장이나 저희도 원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현장 쉐마에서도 뭐가 있냐면 예비 교사가 있어요. 예비 부모님.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나는 쉐마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랑 또 부모님 믿으시는데 진짜 집사님 말씀처럼 좀 출타했다거나 그랬을 때 아이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쉐마 예비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애를 그날 그 주는 맡아줘서 만남을 갖고 이런 식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이제 인력이 된다면은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뭐 김우성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예비 부모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오면은 그 주에는 이제 그 친구랑 저희가 만나가지고 줌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날 한 주 부모님이 해준다든지 이런 거 그런 방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네. 집사님 답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작은 애들은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시작하고 할 때 좀 쉬운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조금 큰 애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융화가 잘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이제 전문가들인 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저같이 좀 어리뚱뚱한 뭐 그런 부모는 잘 못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관계 맺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 먼저 서두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에게 좀 교육을 시켜주면은 제가 이제 아들하고나 아니면 딸하고 이렇게 처음에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도입한
가는지 이런 게 부드럽게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례도 좋고 아니면 어떤 그런 예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건 이제 청소년부에 제가 이제 청소년부 우리 최일학 전사하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제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먼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간략한 부모님들과의 교육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30일 대화라는 교재가 좋은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쉐마로 진입을 바로 하면 좀 부담이 크니까 일단 대화가 먼저 되는 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고 그리고 쉐마를 또 같이 좀 더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네네, 수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물음이 유튜브 채팅방에 이제 이런 물음이 있으세요. 부모님의 말씀의 이해도가 높아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가 있나요?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답변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그 부모님용 교사용 교재가 있고요. 학부모용 교재. 거기 안에 이제 약간의 도움이 있습니다. 성경 배경 지식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어떨 때는 어려운 본문이 그 주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거기에 추가해서 자료를 좀 드릴 생각이 있고요.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기적인 예비 만남, 줌을 통한 그리고 어떨 때는 피드백 모임 이런 식으로 비정기적으로 그 어떤 본문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걱정이 이제 지금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이제 끌고 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 성경 공부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단 대화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근데 소재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 교재 안에 그 정도를 감안한 정도의 난이도의 질문, 난이도의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래도 주일에 담임 목사님 그 좋은 양질의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양은 뭐 각자 다르겠지만 성경을 좀 그래도 읽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감당하시는데 큰 부담은 없으리라 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교재가 잘 돼 있고요. 교재 안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해 나가다가 그것도 이제 좀 숙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 보시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100%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수호 집사님 아까 문의를 해주셨는데 요런 책이 있어요. 부모와 10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책으로 안에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여기 이제 원데이라고 나와 있고 네 원데이라고 나와 있고 매일매일 대화의 수준을 점점 더 아이들하고 대화를 못한 이제 사춘기 있는 아이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훈련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같이 마음을 모아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 이런 좋은 책들은 또 그 제가 이제 쉐마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한 설문을 할 때 그 어떤 뭐 추천 책을 좀 해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으로 좀 더 쉐마를 하면서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자료도 저희가 제공해서 찾아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첫째 주, 둘째 주에 박현숙 간사님하고 또 이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하고 그 학부모 간증 그때 어떤 되게 구체적인 신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좀 도움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숙 간사님 첫째 주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가정 안에서 이런 훈련하시면서 얻어낸 성과들이 엄청납니다. 그 얘기를 아마
자신의 얘기를 이제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실 것 같은데 그날에 좀 받으시면은 도전이 되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더 궁금한 사안들 있으실까요? 네,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들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아, 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이런 그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중고의 자녀들은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뭐 카페를 간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가벼운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겠다, 이런 또 코멘트를 우리 전도사님이 남겨줬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이건 단순히 청소년부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가 좀 없으셨던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도 전혀 안 됐는데 쉐마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짜고짜 쉐마 해야 되니까 앉아봐 하고 쉐마를 진행하면 이거는 오히려 쉐마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쳐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마음으로 준비하셔야겠죠. 네, 쉐마 때문에 애들 가출하면 안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러면은 쉐마를 할 때 꼭 가정에서 아니어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뭐 따로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하면서 쉐마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더 분위기가 좀 네. 부드러울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데이트 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셔도 좋겠네요. 네. 감사하고요. 네. 네. 또 궁금한 사안들 있으세요? Q&A 우리 가정 쉐마 운동 How to 쉐마 첫 번째 우리 지금 온라인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실 때는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줌으로는 바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소통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힘이 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하네요. 네, 지금 100여 분 이 유튜브 실시간까지 해서 100여 분 넘게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야, 네, 우리 또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에 질문이 또 실시간 채팅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영유아부 이제 부모님이신 것 같고, 현재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신앙심을 어렸을 때부터 줘야 하는데 막막한 부분이 있다.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쉐마가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른 예배 말씀이 어려울 것 같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른 예배로 쉐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 예배 때 드린 거를 부서에서도 그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은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러면 지금 부모님은 본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죠. 그럼 자녀들은 각 부서에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같은 말씀 들었던 부분들을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쉐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요거 설명드렸던 거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잠깐만요. 마우스가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연계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연결을 해 갈 거고, 그리고 그게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이제 각 가정들,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모아놓고 쉐마를 같이 하면서 코멘트도 해드릴 거고 도움이 되는 말씀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의 대화 쉐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정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처음 저희 선두교회 쉐마 시작했을 때 연령층이요 5살부터 4살부터 22살까지 왔었어요, 자녀들이. 근데 더 빨리 그만둔 거 22살이 어색해서 빨리 그만뒀지, 그 4살 5살 했던 친구들은 몇 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성공 확률이 그 좀 청년 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성공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항상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4살, 3살도 이 복음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가 오면 그 신앙을 조금 잊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라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전달할까? 물론 그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도와줘야 되겠지만, 전제는요, 그 대화의 전제는 믿음의 마음인 거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그런 이 연령대에서 오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또 네.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이제 Q&A는 요 정도 받아도 될 것 같고요. 하고 싶으신 기대감들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쉐마하고 치킨데이를 하겠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원했던 반응입니다. 쉐마를 치킨데이로 만들겠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치킨데이. 저희도 지금 끝나자마자 치킨 먹으려고요. 그러니까요. 이 1시간 동안 이 얘기하다 보니까 출출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약수교회나 선두교회 맨 처음 쉐마가 시작됐을 때는 토요일 5시에 했거든요. 그 의도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관계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라고.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사회 분위기상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관계가 하나도 안 만들어졌을 때는 진정한 쉐마를 위해서 지금 드리는 쉐마 컨텐츠는 10만 사양해도 될 수도 있어요. 90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90은 놀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90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엔 우리가 진정한 쉐마를 가기 위해서 어떤 가정은 그렇게 천천히 밟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다른 가정하고 비교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지금 서로의 그 눈높이와 거리에 맞춰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섭기? 김우석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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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쉐마가 예. 이 단계 계열수로 나눠져 있나요? 이 책 한 권이 뭐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렇게 책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계열수가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 3달짜리 교재가 있고 6개월 교재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좀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리즈로 연결되게.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혹시 중간에 못 하셨을지라도 이거는 진도가 이렇게 진도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주 다른 소재, 다른 뭐 분위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중간에 못 하셨던 분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요 본문을 합니다라고 이제 정해드리겠죠. 그런 식으로 가니까요. 일단 교재는 예 그렇게 한번 어떤 두꺼운 교재는 6개월 가는 교재, 또 얇은 교재는 3개월 교재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별 작업 중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요. 매주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도움인 거죠. 그게 쭉 그냥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은 좀 오래 보고 있습니다. 멀리 좀 보고 있고, 그냥 뭐 한 학기하고 끝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몇 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몇 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좀 어쨌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더 좋을 텐데 이렇게라도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한 분 정도만 이제 더 얘기를 드릴까요? 약속한 이제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8시부터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9시인데요. 마지막 한 분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부분 함께 얘기를 네, 뭐 오래오래 쉐마로 키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꾸준히 쉐마 학당 해왔던 가정들은 얼른 하고 싶어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쉐마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쉐마 할 때. 네, 그런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부서랑 또 달라요. 부모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부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실 쉐마에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진짜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면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장로님 한 말씀. 네, 우리 심성보 장로님, 우리 교육국장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 우리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장로님. 안 들으시네. 안 들리시나? 심성보 장로님? 메시지로 넣어요, 메시지. 아, 이 소리가 지금 안 들려. 안 들려, 소리가. 아, 음소거가 안 됐나 봐요, 음소거가. 잠깐만요. 아, 이 장로님이 그 소리 없이 지금 참석하고 계셨군요. 네. 정경진님. 아, 나나요? 음소거 안 들려. 네. 그럼 되시나 봐요. 네, 뭐가 잘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네. 잠깐만. 장로님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네네. 네, 들립니다. 네네네, 들립니다. 들려요? 예, 예, 예. 네, 들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풀어내기보다도 어쨌든 가정에서 가정 신앙을 좀 적들이 안 들리나요? 흔들리나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좋은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이거는 뭐야? 하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가정 사역이 좀 정착을 꼭 좀 해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잘 좀 중착할 수 있게 믿음의 계대들이 잘 이어지게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뭐 권사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뭐 할아버지도 참여하셨고 할머니도 참여하고 하셨는데 너무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교육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대하자는 건 마음의 준비를 해서 멀리 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요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진행하고요. 우리 또 다음번 강의가 있을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번 강의가 있을 때 또 요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행복하십시오. 뵙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뵐게요. 치킨 네. 먹으러 가야지. 치킨 먹으러 가야지. 네, 호치킨? 야싸.